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우성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에이즈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 3월에도 성인권 교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강사 조세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성고등학교 학생들과 동영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여러분들 화면과 음성, 소리 들으시면서 같이 성인권, 성매매, 에이즈 예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매매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주변에 우리가 일상에서 성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들어본 경험보다는 뉴스나 언론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성매매의 의미와 유형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성매매를 예방하고 성평등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를 경험하거나 알게 된 상황들이 있을 때는 꼭 참지 말고 전문기관이나 도움기관을 알고 알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전문기관, 도움기관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매매에 대한 의미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성매매는 우리 매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우리 우성고등학교 가는 학교 가는 길에도 우리 뭐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 부동산에서 매매라는 단어를 보신 친구들이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성매매라는 단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제가 화면의 맨 앞에 제목에서는 성착취라는 말을 썼고, 수업 중간에는 성착취, 성매매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매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고 판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성을 사고 팔 수가 있나요? 사실은 성을 사고 판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성매매 현장이 버젓이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주변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매매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성매매 현장, 성매매 상황들은 폭력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왕시를 살고 있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또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꼭 알아두어야 할 주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성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성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자, 성매매가 근절되어야만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평등한 의식을 향상시킬 노력이 필요하지요. 자, 성매매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을 성매매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주었다는 이유로 돈을 준다고 약속하고 성을 사려고 하는 것들, 판매시키는 것들, 판매하려고 하는 것들이 성매매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매매 안에서는 인신매매, 팔리고 넘기고 하는 인신매매의 상황들도 노출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불법이고요. 당연히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성매매에 해당되는지 함께 화면 보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씨는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3개월 뒤에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성매매에 해당이 될까요? 자, OX. 하나, 둘, 셋. 네, 성매매가 맞으면 O 아니면 X인데요. 자, 많은 학생들이 O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적인 행위,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들은 성매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픈 채팅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성매매 성착취의 상황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아, 이따가 돈 줄게. 내가 이거 3개월 이후에 지금은 당장 돈이 없지만 내가 2개월, 3개월 이후에는 너한테 돈을 줄게 하면서 우리가 이런 성매매 상황이나 성폭력의 상황으로 유입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에 놀러 갔던 이제 청소년이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 이제 성매매 유흥업소로 유입되는 과정 안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돈을 받진 않았지만 돈 받기로 약속한 것들, 그리고 물건이나 이런 선물을 사주는 부분들이 연결이 됐었습니다. 네, 실제 사례들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낼 곳이 없게 된 B 씨한테 아, 너 지금 잠잘 곳이 없구나. 아이고, 딱해라. 아유, 날씨가 더워지는데 어떡하니?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게. 라고 하면서 찜질방 쿠폰, 네, 막 100장, 오피스텔, 원룸, 뭐 단기 계약이든 네, 계약해주고 또는 뭐 이거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네 집인데 거기서 한 세네 명씩 같이 지내도 괜찮을 거야. 계속 집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하지 않게 잠만 자. 불편하지 않을 거야. 막 하면서 오피스텔이나 뭐 원룸이나 친구 집이나 또는 모텔이나 찜질방, 뭐 고시원 등의 숙소를 제공해 준 대신에 너 대신에 시간 자유롭게 시간 될 때마다 조건 만남을 해 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이거 성매매에 해당이 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니면 X. 하나, 둘, 셋. O.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숙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되게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성매매 현장 안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잘 곳을 제공해 주면서 성폭력이나 성매매 이런 폭력과 범죄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네. 자, 이거 역시 청소년들이 경험했던 실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휴대폰 요금과 공과금이 밀렸어요. 이 CC한테 요금 막 69만 원을 납부해준 대신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네, 노래방 도우미, 우리가 이제 노래방 밑에 간판에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2차 성매매 업소이죠. 네,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시켰어요. 네, 이거 성매매 맞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성매매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이런 공과금이나 요금, 숙식,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역시 성매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매매, 성착취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노래방, 요즘에 코인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노래방에서 이런 흥을 올리는 것은 누가 하나요?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탬버린을 흔들고, 춤을 추고, 고음을 부르면서 우리가 흥이 올라가고 기분이 편안해지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마음, 인식 역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인식이 확산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심심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간 D씨가 있었어요. 네. 학원 뭐 버스 기다리면서 잠깐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대기하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던 D씨한테 너 여자 청소년이야? 너 여자야? 너 몇 살이야? 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죠. 너 가슴 사진이나 너, 성기 사진, 너 거기에 털난 사진들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한 장당, 올리브영 기프트콘, 무슨 기프트콘, 3만 원짜리 한 장당 줄게. 빨리 보내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거 역시 성매매가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성매매가 맞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기프트콘 받고 그냥, 차단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PPT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계시는데, 사실 실제
사진을 받은 다음에 몸의 사진들을 뭐 자위하는 영상, 뭐 얼굴 사진, 다리 나온 사진, 가슴 사진, 네, 이런 사진들을 받은 다음에 기프트콘을 주잖아요. 주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 기프트콘이 사용 가능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네, 다 사용했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은 없다. 뭐 먼저 기프트콘만 받고 차단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다. 자, 그 다음에 배가 고픈 이 씨한테 떡볶이 등을 사주고 자위를 시키고 영상을 촬영했다. 네. 자, 이것도 성매매, 성착취가 맞을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이 성매매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해자, 행위자, 알선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우, 너 배가 고프구나. 아우, 너 심심하구나. 그래서 오픈 채팅 들어왔구나. 내가 대화 걸어줄게. 아, 너 배가 고프구나. 그래, 너 좋아하는 마라탕? 너 엽떡 이런 거 좋아하니? 내가 사줄게.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떡볶이나 마라탕 등을 사주고 성적 행위를 시키는 것들. 네, 이거 역시 성매매, 성착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있었던 이런 사례를 통해서 성매매의 모습들을,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성매매는 돈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잠잘 곳, 숙식, 먹을 거, 간식, 공과금, 네, 심심해서 대화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피해자에게 몸이나 이런 몸과 관련된 착취를 하는 것들을 성매매, 성착취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매매는 이런 성착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저는 성상품화가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역시 많이 접하고 있는 휴대폰, 인터넷, 영상, 광고, 방송, 게임 안에서 잠깐씩이라도 보이는 이런 캐릭터, 또 광고, 이런 부분들 정말 많이 노출되죠.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저 역시 노출되고 있어요. 자, 그 안에서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는데 성상품화로 이미지화 시킵니다. 예를 들어, 하얀 색깔 롱패딩이 있었어요. 이런 하얀 색깔 롱패딩에 하얀 색깔 눈밭에 있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다리, 롱패딩인데 이제 다리가 맨살이 이제 노출이 되고 샤랄라 한 바퀴 돕니다. 나는 롱패딩을 입었다 이거죠. 롱패딩, 하얀 색깔 롱패딩을 딱 입었는데 그녀의 순수함에 파묻히고 싶다 하면서 이런 롱패딩 광고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패딩, 추울 때 입는 이 패딩은 따뜻한 것들이 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 정말 좋고요. 그 다음 디자인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가격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우리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물건을 살 때 중요한 뭐 디자인, 가격, 뭐 편리성, 그 다음에 뭐 환경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 남성으로 의윤화시켜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이런 자극적인 소비 문화들이 바로 성착취, 성매매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이들 지금 먹고 있는 또 우유 회사에서 예전에 드넓은 초원에서 여성들이 있다가 그 남성 사진 작가가 몰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초원에서 자유롭게 있는 여성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고 몰래 가까이 가서 그냥 인사하거나 가까이 가서 말을 거는 것들이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다가 이제 젖소로 변하게 되는 이런 우유 광고들도 있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출시되자마자 광고가 이제 오픈되자마자 이거 여성의 몸과 사람을, 성을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 아니냐. 우유가 신선하고 맛있고, 가격이 좋고, 이런 걸 광고해야지. 왜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광고를 만들었냐라고 해서 이 광고가 오픈되자마자 바로 들어가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우리가 성인권 교육이나 이런 성평등 교육, 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인식이나 성평등한 의식,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보고 우리가 이거는 불편하다. 이거는 젠더 폭력이다. 이건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권 교육이나 성매매 예방 교육을 듣는 이유입니다. 자, 성매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그래서 아동이나 여성, 청소년을 성상품화하고 차별이나 배제를 용인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역시 네, 성매매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이런 성착취, 성매매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행위자의 비율들을 봤을 때 성비가 되게 불평등하고 불균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아직 평등하다, 남녀 평등하고 평등한 사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성매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사실 성매매는 제가 여기에 물음표를 썼잖아요, 화면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은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음지에서 이런 성착취나 성매매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맞습니다. 자, 규모 파악이 정말 어려워요. 실제 우리나라의 어업과 농업을 합친 정도의 정말 어마무시한 이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선업자는 성을 알선해준 청소년이나 아동의 성착취를 알선해주는 여성의 성착취를 알선해주는 알선업자는 신체 지배권을 거래하면서 돈을 벌게 되죠. 건물주는 공간 임대를 했는데 이게 성매매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임대하면서 모텔을 또는 뭐 오피스텔을 원룸을 임대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수입들. 자, 사채업자 금융기관 우리가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대출을 하면서 계속 성착취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한테 계속 가부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얻게 하면서 수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현금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모 파악이 어려운 것들도 사실입니다. 이런 성매매, 성착취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저는 공부만 해서 주변에 이런 것들 노출될 경험도 없고 저는 이런 거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관심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인권 침해와 범죄와 성폭력, 성착취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의식 역시 변화되어야 하는데요. 제 영상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성착취의 상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학생들이 가출한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행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MBC가 후속 취재를 해봤더니 이 여중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당하면서 지속적인 성매매, 강요와 협박,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 중학교 3학년인 16살 가현이는 이곳에서 1살 많은 언니들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이어 성동구의 한 모텔로 끌려가 계속 폭행당하다 가까스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얼굴 등에 피멍이 든 채 누워있는 가현이를 발견해 구출해냈습니다. 당신은 좀 부어있었어요. 이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가해자는 모두 4명, 지난 4월부터 가출한 가현이와 생활해온 학생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은 가해 학생들이 가현이와 주고받은 2주치 SNS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 약속을 잡고 가현이에게 상대의 나이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50만 원의 할당량을 채우라고 압박했고 각종 성매매 은어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를 강제로 시켰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독한 만남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은 얼마 받아야 되는지. 2주간의 SNS로 확인되는 성매매만 최소 25건, 액수는 900만 원이 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가출한 뒤 의지할 수 없는 가현이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심리를 지배했습니다. 지시대로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가져오면 잘했다,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도착할 때까지 하나만 더 하라고 유도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돈을 달라 화가 난다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가해자들에게 가연이는 화나게 해서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되게 중요시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가연이는 점점 더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돈 벌었으니 밥 먹어도 되느냐, 빙수 먹어도 되냐, 렌즈 사러 가도 되냐 같은 것까지 일일이 묻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저 지금 일 끝나고 어디 있는데 배고파서 그런데 밥 시켜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하지만 과도한 성매매 요구가 계속되자 가연이는 마지막 용기를 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들은 죽여버리기 전에 메시지를 확인해라, 얼굴을 다 갈아엎겠다며 협박했고 어머니에게 조건, 즉 성매매했다는 걸 폭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들은 사흘 만에 가연이를 찾아내 집단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네. 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청소년이나 여성의 성착취의 이런 사례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돈으로 신체 지배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또 성폭력을 하는 상황들이 이런 성착취, 성매매의 상황들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숙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요금을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너를 성착취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야. 너의 몸이 담보가 되는 것이고 너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야 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인 듯 행동하는 이런 성구매자와 또 정당한 이런 정당성을 부여받은 듯 착각하는 이런 성구매자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을 알선하고 또 알고 있음에도, 목격하고 있음에도 방관하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의 원인이 돼서 이런 성매매, 성착취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매매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렌즈를 사야 되는지, 또 밥을 먹으러 가도 되는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나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점점 약해지고 침해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꼭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터넷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노예다, 너는 나의 노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이유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에서는 노예 제도가 없지만 공식적인 노예 제도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 성매매 상황에서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자, 성매매 관계 안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가지고 있는 성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들을 주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걸 착각하고 함부로 기분 나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범죄임을 반드시 느꼈으면 좋겠고 구매자들이 당당하지 않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회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이 필요한 상대방을 정말 잘 찾아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카드값을 못 냈구나. 이 사람이 지금 가출을 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외롭구나. 이 사람이 지금 먹을 게 필요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등등의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이거를 그루밍하고 상대방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통제하고 쾌락을 얻는 이 성매매는 폭력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로 유입됐을 때 인신매매,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한 예로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상담센터에서 봤던 피해자의 사례입니다. 이 피해자가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14살, 15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서울을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명절에 친인척분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그때 당시로 10여 년 전에 10몇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거의 이제 명절 때, 설 추석 때 모아가지고 기차표를 끊고 서울역에 옵니다. 너무너무 신났죠. 기차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밖에 풍경도 구경을 하다가 서울역에 딱 도착했더니 긴장이 풀리면서
졸게 됐어요. 대합실에 앉아서 졸았고 이분이 딱 눈을 떴더니 어떤 할머니가 누워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너가 이렇게 어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안 샀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서울역 대합실에서 졸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줬던 이런 음료를 무의식적으로 먹고 수면제가 있었던 음료를 먹고 춘천에 있는 성매매업소로 팔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리고 애기여서 다시 경상도로 이렇게 팔려왔다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구조됐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매매 현장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현장, 성노동 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범죄적이고 인신매매고 인권 침해 상황.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이 무너지는 이런 차별의 사회로 만들기 때문에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성산업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자, 성매매의 문제점 또 하나 볼게요. 바로 안전하지 않은 성적 접촉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파트너일 경우에 우리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건강상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같은 또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자, 혈액과 체액 또 안전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의해서 이런 바이러스의 원인균에 유입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HIV 감염의 원인은 성적 접촉, 그리고 주사 바늘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바늘에 찔리는 사고, 자, 그리고 모체에서 임신한 엄마가 HIV, 에이즈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에 출산하면서 신생아에게로 전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이나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성적인 접촉은 그리고 주사 바늘에 찔리는 경우들은 바늘에 찔리는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1% 미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성적인 접촉이나 이 바늘에 의해서 감염되는 확률은 거의 1% 미만이다. 자, 그리고 신생아로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들이 30%, 그리고 가장 많이 전파되는 경우는 HIV 감염의 혈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들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증상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단계별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3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거의 무증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HIV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안 감염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증상이 있는데 모르고 이제 노출되는 경우, 성적인 접촉, 성관계를 통해서 또는 뭐 혈액 같은 부분들, 이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바이러스를 노출시킬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단계는 이제 피에 혈액 내에 항체가 출현되고 거의 3개월 이내에 약 3개월 전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3단계에서는 3개월 이후에 HIV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약간의 발열 증상이 있기도 하고 계속 피곤하고 이제 체중이 감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와 또 폐렴, 암, 뇌 손상 등의 증상으로 이런 단계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역결핍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대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병이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돔을 사용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콘돔은 청소년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약국에서, 편의점에서, 지하철, 자판기를 통해서 콘돔을 구매할 수 있고요. 콘돔을 사용하기 전에는 유통기한이나 또 이런 손톱, 날카로운 것들에 찢어지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콘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 또 의왕시 보건소 같은 곳에서 또 전국의 어느 보건소든 우리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하러 왔어요 하고 우리가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데 이때 나의 뭐 이름이나 나의 뭐 전화번호가 나의 개인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비공개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론 네, 병원에서도 검사 가능합니다. 자, HIV나 에이즈는 하루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약을 먹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이상의 이런 약들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하는 치료제를 먹으면서 이런 에이즈나 HIV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도 완화되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료 무료로 검사 가능하다는 것들, 약만 먹으면 매일매일 약을 꾸준히 먹으면 치료 가능하다는 것들,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저 역시 이런 성착취, 성매매를 예방하는 강사로서 또 이런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 또 어른으로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성착취나 인권을 침해하는 뭐 기업의 제품들을 불매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서명운동이나, 뭐, 함께 캠페인 활동을 같이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런 생활 환경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면 좋겠는데요. 청소년들 역시, 어린이들 역시 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불법 성산업을 키우는 성구매 수요 차단의 앞장서기. 네, 성매매 관련된 법률은 지금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법들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안전한 이런 매매 현장이 없기 때문에 성노동으로 보지 않고 이런 성구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이런 성매매 처벌법들을 개정하는 것들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성구매자를 처벌하고 또 수요 차단에 앞장서는 이런 캠페인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성매매의 성착취의 원인이 되는 성상품화에 우리가 좀 더 예민해지는 것들, 그래서 성매매에 대한 입장들을 우리가 조금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보면서 이런 착취나 폭력으로 보고 이런 성상품화에 좀 더 예민해지고, 제한하고 건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에 민감해지는 것들. 네. 자, 성매매 현장 안에서 네,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것들. 네. 자발이든 이 성매매 피해자가 아까 서울역의 사례처럼 또는 뭐 잠잘 곳이 필요한 사람의 사례처럼 자발이든 비자발이든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로 성폭력에 성착취에 노출되는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가 평등하지 않다, 차별적인 사회 구조다, 폭력적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지지하는 것들, 성평등을 지지하는 것들, 폭력에 반대하는 것들, 보편적인 인권을 지지하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 같이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 이런 단체들이 카카오톡 같이라는 곳에 올려서 캠페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 캠페인. 그래서 우리 우성고등학교 학생들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하는 것도 물론 너무 감사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하는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트, 공감 누르기, 그다음 공유하기, 그다음 댓글 응원합니다. 댓글 달면 100원씩 기부되고 단체에서 이런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젠더 폭력의 반대를 위해서 이런 캠페인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예방 활동을 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기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전문기관은 우리 수원 여성의 전화 통합상담소 의왕에서 가까운 편에 속하는 경기도 내 기관 두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수원 여성의 전화 통합상담소는 우리가 3월에 함께 배워봤던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단체이기도 해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착취, 성매매, 아동학대 예방하는 단체입니다. 031-232-6888. 네, 상담도 해주고요. 치료 지원도 해주고요. 법률 지원도 해주고요. 네, 그래서 우리 232-6888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경원사회복지의 부서 성매매 피해 상담소는 성남에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031-747-0117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의왕 사는데 성남이나 수원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 상담하고 계시는 근무하는 활동가 직원이 여러분이 시간이 괜찮을 때 같이 조율해서 직접 와주세요. 저는 학교 끝나고 뭐 4시 반에서 5시밖에 시간이 안 돼요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네, 상담하러 와주세요. 자, 그다음 032 컷은 카톡이에요. 카톡. 031은 경기도의 지역번호이고요. 컷, 잘라내다, 없애다, 뭐 자르다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 오픈 채팅, 네, 그다음 성착취 피해 있었을 때 이런 사진 삭제, 영상 삭제에 지원해주기도 하고 상담해주기도 하고 법률 지원도 해주고 병원 동행도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031 컷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해 주셔도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 세 군데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 남성들, 여성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상담 가능한 전문 기관입니다. 자, 그다음 경찰 번호 112 또는 우리 우성고등학교 전담경찰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성고등학교 전담경찰 있는지 몰랐는데요. 누군지 모르는데요. 네, 우리 학교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어요. 또는 인권부 부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착취 상담 가능한 긴급전화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청소년들도 상담할 수 있고요. 자, 청소년 상담 전화는 1388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24시간 365일 무료 상담 가능한 전화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당장 연락해 주시고 폭력의 고리를 싹둑 끊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폭력은 절대 합법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학교에 믿을 수 있는 어른들 계시죠? 우리 보건선생님, 네, 보건선생님 성고충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믿을 수 있는 좋아하는 선생님께라도 꼭 알려주시고 이 폭력의 거리를 끊기 위해 같이 네,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듣고 나서 내가 성매매 예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우리가 듣고 난 부분들을 잠깐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집이나 또는 뭐 A4 용지나 포스트잇이나 교과서의 모퉁이에 잠깐 한 줄씩이라도 조금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1366 여성 긴급전화 1366 또는 청소년 상담 전화, 우리 오늘 배웠던 성폭력뿐만 아니라 내가 고민이 있었을 때, 뭐 진로 고민, 학업 고민들이 있었을 때 1388 이런 번호들 좀 적어주셔도 되고 또는 성매매는 불법이다, 인권 침해이다, 나는 성구매를 하지 않겠다 등등의 이런 성매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들을 한 줄 정도라도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들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도 있고 또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육 이제 그럼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교육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 역시 성인권 교육 강사이지만 매번 보수 교육을 듣고 저 역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40분, 50분 이렇게 앉아서 교육 듣는 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성고등학교 매번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매매 예방 교육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매매는 인권 존중이 아니라 인권 침해입니다. 돈이나 물건, 선물들을 제공하고 성착취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일이라면 성매매가 정말 노동이라면 관두고 싶을 때 관둘 수 있어야죠. 네. 그리고 최저시급 이상 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야죠. 그리고 폭력이나 뭐 희롱이나 착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둘 수 있는 노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인터넷이나 게임 앱 등에서 성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성상품화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성착취와 성폭력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요 차단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연대하고 응원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이다, 성매매는 폭력이고 범죄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성평등한 의식이 확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의왕 우성고등학교 주변에는 수원 여성의 전화와 경원사회복지회 같은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1388, 1366 같은 상담 전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른들, 또 성폭력, 성매매 전문 기관, 수원 여성의 전화, 경원사회복지회로 꼭 연락해주고 폭력의 고리를 싹둑 끊어야 더 이상 폭력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오늘 함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성폭력, 성매매 예방, 에이즈 예방 교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성매매를 방치하고 또 피해자들을 우리 주변에 발생되고 있는 이런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는 방식은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평등은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성매매 방지법 처벌 조항의 삭제, 네,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와 그리고 안전한 성매매는 없다. 그래서 절대 성노동으로 볼 수 없는 젠더 폭력이다. 그리고 성매매 근절이 성평등한 사회, 성매매 근절만이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다 해답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